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경선 채비에 나섰고요. 아직까지 좀 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도 물밑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인데요. 그들은 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를 꿈꾸나? 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요,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고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데 우선 이런 위치가 도지사에게 주는 책임과 전략적 의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먼저 우리 최원영 의원님. 네, 뭐 책임이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산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인 경기도민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경기도지사의 책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략적 의미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훌륭한 성과를 훌륭한 성과를 낸다면 네. 그것이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더군다나 경기지사도 민주당이고 예. 또 대통령도 민주당인 경우라면은 우리 경기지사님이 잘하셔가지고 예. 훌륭한 성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뭐 민주당 지사 후보가 지사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국힘 보수 쪽에서 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기는 쪽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기는 쪽이 거의 이긴다는 그런 결론으로 뭐 낸다고 그런 해도 분위기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이봉준 의원님. 네,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민심과 정책 실험이 동시에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지사는 행정 책임자이고 수도권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정치적 상징보다 무거운 행정 책임이 먼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도 드리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 4분의 1이 집중된 최대 광역단체인데 경기도지사라는 지방행정 책임을 맡는 자리지만 차기 정치로 나아가는 상징적 발판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의원님. 네, 지난 대선 후보가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네. 저희 당은 우리 김문수 후보셨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현 대통령이신 이재명 후보셨고 네. 두 분 다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접근하는 순간 경기도정은 정치의 무대가 되고 도민은 관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지사는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지금을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현아 특보님. 근데 뭐 상징적인 그런 발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모시고 일을 네네. 했고 김문수 지사님도 이제 전 지사님도 모시고 네. 일을 했는데 잘하면 예. 두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경기도지사 할 때 굉장히 성과가 많이 냈고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지사님 어느 지사님도 내가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 내가 현직에서 예. 경기도지사로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이나 도민들이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두 분 다 경기도민이시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자칫 후보자의 정책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좀 부각될 때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 정부와 중앙 정치의 균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현우 특보님. 저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뭐 행정이 우선 행정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경기도민을 잘 살려고 하면 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 정책과 안 맞추면 결국 피해는 다 도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중앙 여러 가지 예산도 따와야 되고 중앙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맞춰서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기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차기 지사님이나 어떤 분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도 네. 그건 일단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리고 예. 이제 경기도민의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살고 경기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앙 정치하고 저는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봉준 근데 위원장님. 지방 정부와 중앙 정치의 균형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의 언어로 지방을 끌어들이는 순간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예. 경기지사는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경기도의 최고 행정 책임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책보다 관공서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색과 이미지가 먼저 이야기되는 순간 이미 행정은 정치로 오해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상징적 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어쨌든 행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어쨌든 우리 최원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현 지사를 포함해서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뭐 자천 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무려 7명이라고 하던데 민주당에서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경쟁력이고 예. 또 이제 사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예. 우리가 셀프 디벨롭먼이라고 그러듯이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시킬 그런 의지는 누구나 갖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경쟁력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경쟁력이다. 네. 예. 이봉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경기도지사를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좀 보는 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현 정부와 관계 설정, 당내 차기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정의 비전보다 정치 셈법이 앞장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물론 뭐 공약이 다양해지겠죠. 이 부분은 뭐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과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자칫 과도한 깎아내리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치열한 경선 경쟁이 이게 경기도정에는 득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먼저 이봉준 위원장님 여쭙겠습니다. 근데 경쟁 자체는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을 네. 또 발굴하고 예. 우리 도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과열이 되면 뭐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예. 정치적 흠집 내기로 흐른다면 예. 그건 우리 도정이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강구하는데 그쪽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현우 특보님. 저는 뭐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정책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많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게 되고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맛집이라고 많아지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하다 보면은 뭐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보통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좀 많이 등장하고 하지 근데 저도 않습니까? 이제 뭐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 네. 활동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거 사실 네거티브 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7분 나오셨는데 네. 충분히 이분들 인격과 뭐 경륜을 볼 때 예. 그 정책 경쟁을 하실 분들이지 네거티브로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이봉준 위원장님께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직 의원,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만 간간히 오르내리는데 이 준비된 전략입니까? 전략이 부재라고 봐야 됩니까? 이봉준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어떤
후보를 내는 속도보다 네. 방향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후보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예. 경기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물밑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지금 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민생 투어를 진행하면서 민심을 보고 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 그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된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민하는 더 나은 경기 도정을 위한 준비 예. 단계라고 예. 저는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최현원 특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다른 당 얘기를 제가 하는 건 그런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네. 또 훌륭한 후보가 나오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우리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또 우리 또 경기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문제지 또 뭐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들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김동연 지사께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힘 경기지사 후보는 내란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최현원 특보님. 그 내란 세력과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김동연 경기지사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사법 절차 과정을 거쳐 보면 네. 뭐 지금 거의 이제 우리 그 계엄 상황에서 문제됐던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힘 제가 뭐 다른 당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걸 하고 나오시는 게 예. 국힘도 어떤 경기지사 선거에서 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우리 김동연 경기지사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체 도민들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 다른 당 얘기니까. 이제는 저는 자당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김동연 지사가 괜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의 문법대로 하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범죄자 또는 범죄자 집단과 결별해라, 손을 떼라. 그렇게 그런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소위 전과 기록 가진 분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별단 분들. 그런 분들도 뭐 그렇지만 더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남의 당에 대해서 지금 내란 뭐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해주고 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정책 이야기 해볼까요? 경기도의 정책 과제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하나하나 콕 집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데 새 경기지사는 어떤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네, 경기지사가 두 가지 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년 문제는 이제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예.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고 교육과 훈련은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경기지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서 예. 경기도 안에서 삶의 경로가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미래 산업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인프라 문제입니다. 예.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발표는 많았지만 전력 공급과 교통망 그리고 인허가 속도 같은 기본 조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건 선언이나 유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조성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호 특보님. 네, 저도 위원장님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기지사는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네.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일자리나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기도 워낙 큰 곳이니까 네. 광역교통망 같은 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특히 젊은
젊은 세대 같은 네. 경우는 주거로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네, 있고 네. 또 주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육감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음. 또 행정적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은 게 우선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네. 경기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정도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평택, 수원, 이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진일보 한 단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AI에 연결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경기도는 동부나 북부권에는 이제 규제 문제가 되게 그렇죠. 심각하고 예. 그걸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그걸로 주요 도전 과제로 삼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조민들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기지사를 원한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우 대표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지사로 오셨으면 네. 경기지사의 역할을 충실하는 게 저는 가장 원하는 지사님 상이고 네. 지사 상이고 그 결과가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도민들한테 훌륭한 평가를 받을 때 네. 아까 얘기하는 뭐 다른 뭐 대통령이든 이제 그런 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예. 그런 지사님을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의원님. 네, 우리 일반 도민들은 말 잘하는 정치인보다 예. 현장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행정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도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예. 사람이 다음 경기지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셔서 추가로 언급을 해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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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어쨌든 경기지사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행정에 좀 더 집중하고 일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렇죠. 지사님이 하실 일이 제가 기존 요청을 해봤지만 너무 너무나 많죠. 많습니다. 네, 너무 많죠. 네,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짜고짜 지금까지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